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스입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고요. 2024년 3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생명현상 특성 문제는 보기부터 바로 가시면 됩니다. X는 세포로 구성되냐? 식물이니까 맞고, 기억의 효소가 이용되냐? 자, 기억은 지금 광합성인데 이거는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이니까 당연히 효소 필요하죠.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이냐?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자,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 적응 진화의 예시가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고, 기억에서 디귿은 ADP, ATP, 단백질 순서 없이 나타냈다. 기억은 세포호흡을 통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때문에 이게 단백질인 거 알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통해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된다. 그럼 이게 ATP죠. 니은이 디귿이 되니까. 기억은 단백질이라 틀렸고, 가는 세포호흡이니까 이화작용 맞죠. 물질 대사. 디귿에 저장된 에너지, 화학에너지,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다음은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고, 고지혈증 아니면 당뇨병이래요. A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래서 고지혈증인 거 알 수 있죠. 자, 보기로 바로 가면 A는 고지혈증이다 맞고, A의 발병 비율은 지금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비만에서가 정상 체중에서보다 높겠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맞죠. 대사성 질환에는 고지혈증, 당뇨병 다 포함되죠. 답은 5번이죠. 4번 그림은 어느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에 따른 세포수다. 자, 체세포 분열이고 여기는 G1기, 요게 S기, 여기는 G2에 M기가 포함되겠죠. 구간 1에는 간기세포가 있냐? G1기는 간기니까 맞고, 구간 2에는 염색분체가 분리되냐 그랬는데, 체세포 분열은 상동염색체가 한 줄로 서서 이렇게 염색분체가 분리되니까 맞죠. M기가 있기 때문에. 핵막이 소실된 세포, 자, M기의 세포를 말하는 거고, 구간 2에 더 많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냈다. 여기는 조금 암기를 해놔야 되는데, 암기를 안 해서 문제를 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순이, 호순아, 총호순. 자, 여기 순입니다. 총호순. 그 다음에 순수한 커피, 생커피. 그래서 이거는 피식량입니다. 순수한 커피, 생커피, 생장량, 고사량, 피식량. 그럼 요 피식량이 다음 동물한테 이제 넘어가는데, 동물은 섭취를 하니까 섭취에서 섭식량을 연상하시면 되고, 섭식량, 식사에서 섭취했다. 그랬더니 똥배가 나왔다. 그래서 섭똥배. 배는 배출량, 동은 동화량인데, 요 동에는 동생이 호피무늬 좋아해. 그래서 생장량, 호흡량, 피식량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생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맞는 얘기.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1차 소비자 생장량은 여기 있죠. 그럼 요게 기억 안에 들어가는 거지 기억하고 같지는 않죠. 틀렸고. 분해자의 호흡량은, 자, 분해자는 요렇게 고사량, 낙엽량 이런 게 이제 따랑이 떨어지면 분해자들이 요거를 분해하죠. 균류 이런 애들이 세균 일부 포함해서, 자, 균류는 세균 아닌 거 조심해야 돼요. 균류 곰팡이고 세균은 원핵생물. 자,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되냐? 포함되니까 맞죠. 4번입니다. 자, 6번은 지금 근수축 문제인데, 좌우대칭인 근육섬유 마디 X의 구조 줬고, 표는 시점 T1, T2일 때 H대 기억 니은의 길이를 나타냈다. H대 기억 니은. 구간 기억은 겹치는 부분, 니은은 액틴만 있는 부분. 자, 기억 더하기 니은은 요 액틴의 절반 길이고 변하지 않죠? 그래서 더한 값이 이게 0.8입니다. 이게 얘가 0.4예요.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수축을 하게 되면 니은은 x만큼 줄어들고 기억은 x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수축 시점을 찾으면 요렇게가 수축인 거죠. 니은이 감소할 때가 수축이니까. 그 다음에 x가 0.2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h대 같은 경우는 2배로 바뀌죠. 2x만큼 줄게 되니까 0.4만큼 줄어야 돼서 여기는 0.4가 됩니다. 자, 기억 A는 0.4다. T1일 때 X의 길이는, 자, T1일 때 X 길이는 기억 니은 더한 게 0.8,
여기 0.8, 여기 0.8이니까 1.6에 0.4까지 더하면 2.0이죠. 틀렸고. HD의 길이는 자 수축하고 있고 뭐 숫자를 구하기도 했어요. T1일 때가 더 짧으니까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경로. 자, 이거는 위고요. 부교감이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지금 더 길기 때문에 간내, 대뇌 중 하나다 그랬는데 여기는 대뇌가 되는 거고 여기에 간뇌가 되죠. 자,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뇌껍데기 회색 맞고, B는 뇌줄기냐 그랬는데 뇌줄기는 약 중내연, 중간내, 뇌교 연수죠. 틀렸고. 기억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부교감은 소화활동 촉진시키니까 억제가 아니죠. 1번입니다. 자, 8번. 사람의 질병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결핵은 감염성 맞죠? 세균에 의한.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 맞죠?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 세포 자체가 아니니까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죠.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정상인이에요. 환자가 아니고,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 자, 요 X는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 그럼 탄수화물 섭취하고 나서 혈당이 증가할 테니까 감소시키려고 나온. 그래서 얘는 인슐린이 되는 거죠. 인슐린.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X 농도에 따른 인슐린은 세포 내로 포도당을 공급시키니까 포도당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슐린 기능 확인할 수 있는. 자, X는 이자의 베타 인슐린, 알파 글루곤. 그래서 기억 맞는 거죠.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유입량은 인슐린이 많을 때 클 건데 T2, T1. 자, T2일 때 인슐린 더 많으니까 맞는 말이죠.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 이건 혈당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의 지금 반대작용인 건데 인슐린이 많이 나올 때가 C2이기 때문에 C2에서 활발하면 안 되죠. 틀렸고 3번. 자, 10번.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의 일부다. 자, 미러미 스티로폼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 상자 A, B에다가 스티로폼 넣고 미럼을 넣었다. 자, 얘는 넣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A에서만 감소했다. 아, 그러면 먹는 게 맞는 거죠.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다. 이럴 것이다. 가설 세우는 과정이 있으니까. 대조 실험이 수행됐죠. 미럼 넣지 않은 게 있으니까. 기억은 결과이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고 종속변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B. 그래서 전도 과정 문제인데 AB는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고 전도 속도는 A로 똑같대요. AB에서 지점 D1, D2, D3. 표는 AB, D1에다가 자극. 자, 자극 준 지점 알려줬고. 자, 시간 4ms. 그 다음에 막전이 줬는데 지금 보면 B를 좀 쉽게 줬어요. 여기 방향이 반대라서 자극을 줬을 때 이까지 못 가기 때문에 B의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70입니다. 헌데 B를 보니까 1, 2인데 마이너스 80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여기요. 2. 그러면 여기가 1. 그럼 이제 B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80은 자극이 도착하고 3초 뒤이기 때문에 4ms라 그랬으니까 1초 동안 가고 3초가 경과한 것. 그럼 2cm를 1초 만에 가고 있으니까 속도는 2cm per millisecond. 그럼 A의 속도도 마찬가지로 요건데 A는 원지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0은 도착 후 1초 뒤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는데 3초, 도착하고 1초가 경과했다는 얘기. 근데 A도 속도는 이걸로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요 지점 같은 경우는 가는데 2초, 남은 시간 2초. 그럼 2초 뒤니까 플러스 30의 막전이. 그래서 조금 3월이라 그런지 좀 전도가 쉽게 나왔습니다. 자, 1은 D3냐? 1이 D3 맞죠? 속도 2인 거 찾았고, 예, 30 맞습니다. 5번. 자, 12번. 사람의 유전형질을 가는 Y 염색체에 있고, A. 나는 X 염색체에 있고, B. 그래서 A는 지금 Y 염색체에 있는 거고, B는 X 염색체에 있대요. 자, 그럼 어떤 남자와 여자의 쥐원기로부터 생리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제 1, 2, 3를 정체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다 EN 상태로 복제되어 있는 뚱땡이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만 N 상태로 홀쭉이. DNA 상대량을 지금 1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1짜리는 여기서밖에 못 나오죠. 얘가 2.
그럼 이제 요 원쓰리만 찾으면 되는데, 요 x에 있는 스몰 b가 4란 얘기는 이렇게 해서 스몰 b가 다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x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복제됐다 하더라도 4를 가질 순 없죠. 그래서 기억은 3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a 같은 경우는 복제된 상태, 뚱땡이, 하나는 x, 하나는 y니까 이게 2가 돼야 되죠. 자, a는 2다. 맞는 말이고, 기억에 이가 염색체가 있냐? 지금 요거 감수 분열, 감수 1분열 과정 중 하나고 중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가 염색체 나눠지기 전이죠. 맞고, 2에서 상염색체랑 x 염색체를 더하는 값은 23이냐? 2에서 상염색체 개수와 요거는 22가 맞는데 x 염색체는 없는 거죠. 지금 y에 있는 요 a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2가 요렇게 돼서 x 이쪽으로 하고 y 요로 갔다는 뜻이니까 x가 없죠. 그래서 22개라서 틀렸고 3번. 자, 13번 다인제 유형인데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현재 가나에 대한 자료다.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새쌍 A, B, D. 가는 대문자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새쌍 다인자 독립인 걸 알 수 있죠. 새쌍 다인자 독립. 알파벳은 A, B, D를 쓰고 있고, 자,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스몰이에 결정되고 유전자형이 다른 표현형 다르다. 그래서 이제 중간 유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랑 가는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단일 인자 중에 중간 유전인데 얘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라지 스몰이 가질 수 있다. 자, P의 유전자형은 요로 하고, 자, 요렇게 중간 유전 자르면 P는 결국 1빵 1빵 11. 그래서 P는 1빵 1빵 11. 다인자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 이러고 살려야죠. P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Q의 대문자 개수가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Q 대문자 4개.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유전자형이 요런 사람과 가나가 같을 확률이 8분의 1.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 라지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Q도 라지를 가질 건데, 여기에서 확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라지비 이거니까 지금 얘는 태어날 애로 치면 11, 10, 10 요게 이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8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8분의 1은 지금 독립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될 건데, 그럼 2분의 1과 4분의 1이 이제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따져보면 되는데, 일단 Q는 대문자가 4개여야 되기 때문에 1빵 1빵 11 대문자가 여기가 11이든 여기가 11이든 상관없죠. 이런 케이스랑 그 다음에 11 11 00 요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 4, 6, 4, 1이 확률이고, 대문자 1개, 2개, 3개, 4개, 5, 6. 그래서 대문자 개수 6개. 부모랑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데 6. 그럼 2의 4제곱분의 6이에요. 그럼 얘는 2의 세제곱분이니까 2, 4, 4, 2, 8. 8분의 3. 근데 8분의 3 확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다인자. 쌤이 이제 자주 쓰는 다인자 스킬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란 걸 찾았고, 그럼 얘로 이제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3가지예요. 그래서 1대 2대 1로 나오고, 대문자 최대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대문자 5개, 4개 확률, 3개 확률. 대문자가 총 4개. 그러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그래서 요게 지금 다인자 확률입니다. 그러면 중간 유전에서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유전에서 라지가 4분의 1이 되려면 여기서 둘 중 하나. 그럼 여기서도 둘 중 하나니까 Q가 요거였던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가면 태어난 A가 유전자형이 요로 할 확률을 구해라. 라지 스몰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대문자 하나, 둘, 셋. 대문자 3개 나올 확률 구하면 돼요.
대문자 3개는 여기 있죠. 전체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다시 4분의 1. 그래서 얘는 이것도 8분의 1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인자스키를 쓸 줄 알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4번. 그림 가는 항원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A를 주사했을 때 일어난 면역 반응의 일부다. 그래서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한테 X,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자, X에 대해서는 지금 요 2차 면역이 나타났는데, Y는 지금 항체가 없는 상태. 그래서 X를 먼저 주사했구나. 이걸 이제 찾을 수 있고. 자, 기억에서 디귿은 항체 기억세포. 자, 이런 식으로 골지체 많은 거, 요게 이제 형질세포란 거 알아두면 좀 편하다 그랬고요. 요거 항체.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후라이 기억세포. 자, 니은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이죠. 항체를 만들어서 혈액, 이런 액체한테 보내고 있으니까. A는 X다라는 거 확인했죠.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자, 많이 나오는 거죠. 디귿이 기억으로 바뀌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그림은 어떤 사람한테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을 관찰했는데 10번과 성염색체. 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XY라서 남자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기억 틀렸죠? A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지냐? 자, 사람입니다. 사람. 이에는 46. 그러면 상염색체 22쌍, 성염색체 2쌍. 맞는 말이죠. 기억, 니은은 서로 다르냐 하랬는데 이거 염색 분체예요. 복제된 거. 같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자, 일시적으로 증가.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회복되는 과정에서 TSH 농도를, 자,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얘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오게 되죠. 그럼 티록신이 과하면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억제할 수 있고, T1일 때 티록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투여했다. 그러면 더 나오니까 틀렸죠. 티록신 음성 피드백 맞죠.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 맞죠. 4번입니다. 자, 17번. 어떤 집안의 유전일지 가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이제 가계도 문제인데,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고, 단일인자 유전, 대립유전자에는 DEF가 있다. 그래서 복대립유전이고, E는 DF에 대해 완전 우성. DF는 아직 안 알려줬고, 가의 표현형은 3가지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 D랑 F 사이에도 우열 관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우성이구나.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EDF를 기억, 니은, 디귿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자, D의 DNA 상대량이 나와 있고, 각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DNA 상대량은 1이고, 자, 그럼 일단 쭉 보면 뜬금포가 있어요. 니은, 니은 사이에서 디귿이 나왔기 때문에 디귿이 열성입니다. 자, 뜬금포는 열성. 그럼 디귿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디귿, 디귿으로 쓰면, 4번, 5번은 디귿을 줘야 되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형질을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디귿, 디귿. 그 다음에 2번, 디귿, 디귿. 니은, 얘 기억. 가지고 있는 것만 일단 써보면. 자, 구성원의 이제 D의 상대량을 보니까 6번이 지금 1이에요. 이게 지금 디귿, 디귿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하나 더 있네. 그러니까 디귿이 지금 완전 열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열성이었는데, 디귿이 꼴등은 아닌 거예요. 뭔가 또 하나 있으니까. 자, 7을 봤더니 빵. 그래서 디귿은 D는 아닌 건데, 요 3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죠. 3은 D를 2개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3이 지금 기억인데, 요게 기억이구나. 그래서 D가 이제 기억이에요. 그러면 기억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지금 기억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니은으로 표현됐으니까 니은이 우성. 이렇게 이제 우열관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찾을 수 있죠. 니은하고 디귿. 디귿에 대해 니은이 우성. 그러면 자 6번을 지금 보면 6번은 아까 요게 기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디귿 기억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디귿이 기억보다 우성이니까 이제 우열 관계가 다 나왔습니다. 니은, 디귿, 기억. 그 다음에 D가 지금 뭐였냐면 기억이었죠. 그래서 요게 D였고
그 다음에 2가 완전 우성이다 라고 하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맨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찾아도 돼요. 디귿은 니은은 여기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여기서 줘야 되니까 이게 기역 디귿.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디귿 여기서 받으니까 니은 이쪽에서 받아야 되고 디귿 이쪽에서 받으니까 기역 이쪽.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기억 D는 F에 대해서 D가 제일 열성이니까 틀렸고, 자, B의 표현형은 니은 기억 갖고 있는데 니은이 우성이죠. 그래서 맞고.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A와 표현형이 같을. A는 기억 디귿 갖고 있는데 그러면 디귿이 됩니다. 표현형이.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니은 디귿 가지고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사이에서 나올 자손인데 니은하고 디귿, 니은이 우성이기 때문에 니은을 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디귿 디귿만 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맞고 4번.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표기한 다음에 쭉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표는 어떤 지역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를 200개. 자, 우점종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값을 구해야 되는데 상대 밀도부터 일단 구하면, 자, 얘 다 더해 보니까 요렇게 해서 200. 근데 밀도는 총 100이에요. 100이죠. 100%. 그러니까 얘 2로 나눠주면 됩니다. 15%, 30%, 20%, 35%. 정석대로 안 하고 조금 빨리 풀면 상대 피도는 덮고 있는 면적의 이제 상대값을 말하는 건데 한 개체당 덮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개체수가 다르니까 이걸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이렇게 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뭘 구할 수 있냐면 피도를 구할 수 있는데 38에 24, 64, 24, 그 다음에 46에 24, 74, 28. 자, 요 값을 이제 상대 피도로 바꿔야 되는데 더해보면 2, 4, 6, 8, 4, 3, 12, 8. 이게 딱 10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로 그냥 상대 피도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은 15냐 이랬는데 이거 더하면 100 나와야 되니까 30, 35, 20. 뭐 요렇게 50이니까 요렇게 50 나와야 돼 해도 되고. 자, 15 맞죠? A의 상대 밀도는 A의 상대 밀도 15, D의 상대 피도보다 D의 상대 피도는 어디 있나요? 아, 여기네. 28. 크냐? 안 크네요. 틀렸고. 자, 우점종은 다 더해도 되는데 지금 C가 맞냐를 물어봤는데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똑같죠. 근데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C가 우점종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실전에선 그냥 빨리 검증하고 필요하면 더해보셔도 돼요. 자, 19번.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또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다.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A, B는 한 군집을 이루냐 이랬는데 혼합 배양했을 때 모여 있는 거죠.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모임, 동물원 맞는 거죠.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크냐? 단독 배양했을 때는 더 많이 자라고 혼합 배양했을 때는 금방 환경 수용력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잘 자라냐. 환경 저항은 혼합 배양했을 때 더 크니까 단독이 크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혼합했는데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건 상리공생이 아니죠. 각각 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자, 20번.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ABO식은 9번 상염색체에 있다. 가는 두 쌍의 유전자 R과 T에 의해 결정되고 쭉 해서 보면 다인자 설명. 혈액형과 다인자입니다. 그래서 ABO식과 다인자. 자, 라지알스몰알은 9번 염색체. 하나 연관돼 있고 라지 T 스몰 T는 X 위에 있대요. 그래서 이 조건 조심하시고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과 엄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9번의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그리고 핵형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정보들. 자, 이제 아빠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아버지는 AB니까 AB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알파벳이 붙는 거죠. 다인자에 대한 게. 그 다음에 XY. 지금 이게 X염색체에 있으니까 아빠는 그냥 여기에 Y니까 이쪽이 T에 대한 문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대문자가 있으면. 근데 대문자가 3개래요.
그래서 아빠는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엄마는 아들에서 O형이 태어나고 있는데 엄마가 B형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B5를 일단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이 O형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N 플러스 1을 주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5로 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혈액형. 그럼 아빠는 지금 안 줘야 되죠. N-1로. 그럼 밑에 있는 T, 요 XY 염색체는 제대로 가는 거고 아들이니까 요 Y가 간 거고 엄마한테 이제 X 두 개가 있는데 아들이라서 아빠한테 Y를 받는데 지금 이게 2예요, 2. 근데 엄마를 보니까 요게 1인 상태. 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1이 어디 있냐인데 일단 아빠는 요거를 이제 주지 않아요. 그럼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이 가지는 요 2는 대문자 두 개는 엄마한테서 온 건데 엄마는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여기 X 염색체에서 준다면 이게 2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비분리는 9번 염색체에서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해서 아들로 가면 아들은 이제 2가 될 수가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Y 받고 그다음에 엄마한테는 없는 거 받은 거죠. X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0이겠죠. 혈액형하고 이 숫자 표시한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의 감수분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분열 비분리가 아니고 2분열 비분리죠. 제가 복제된 게 자손한테 가야 되니까. 어머니에서 가해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대문자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소문자면 되니까 맞죠? 요것만 대문자, 나머지 다 소문자.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가해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냐? 아빠랑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문자가 3개이기만 하면 되죠. 대문자 3개. 근데 실제로 이거 결국은 혈액형은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요 사이에서 교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인자 독립처럼 보고. 그럼 이제 자손 몇 가지 나오냐면 1가지, 2가지, 3가지. 3가지. 1대 2대 1. 대문자 최대 격수 하나, 둘, 셋. 대문자 3개. 근데 아빠가 대문자 3개니까 요거네요.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틀렸습니다. 2번. 요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다인자 스킬 그냥 바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관련 문제들은 쌤이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속 올리던 것들이라서 그것만 좀 연습을 하면 아까 문제 하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쓸 수 있으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연습해두면 쏠쏠하니까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